네, 저는 현재 팽목항 현지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그러면 저녁 8시 30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희가 방송 송출 장비를 충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경기도 안산 추모 집회와 이곳 팽목항 현지를 2원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 안산 추모 집회, 그리고 팽목항 현지, 그리고 광주 횃불 집회를 3원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장소에 달려가서 그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합동방송은 없고 이곳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브리핑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 방송이 끝난 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브리핑,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브리핑, 그리고 팩트TV의 나침박3 세월호 참사 3편을 재방송으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10시에 팩트TV와 고발뉴스가 다시 생방송, 공동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4가지에 대한 쟁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과연 이 세월호 참사,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라면서 전문가들과 언론이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참사를 일으킨 원인으로 만재 수량을 늘린 것, 즉 과적을 꼽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는 과적을 하기 위해서 또는 탑승객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한 개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화물량의 기본보다 3배 이상을 과적했다라고 드러나는데요. 보건성을 위해서 이 과적은 반드시 기피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이 과적으로 얻은 수익만 무려 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많은 과적을 해온 행태가 이번 참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총 탑승 인원도 117명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역시나 무리한 개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총 탑승 인원이 921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총 탑승객 수가 476명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총 인원이 920명이다, 921명이다 라고 드러난 것으로 미뤄볼 때, 그리고 며칠 전 잠수사가 아이의 젖병을 발견한 것으로 미뤄 짐작컨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총 탑승객 수,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 시각까지 실종자가 35명이 남았는데 35명보다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될 수도 있고 35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난 후에도 실종자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족을 찾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35명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물 고정이 부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지만 고박이라고 하죠. 이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정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승무원들은 이 고박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지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 전달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동안의 관행이 얼마나 위험했었는지를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평형수를 뺐다라는 것이죠. 기본의 평형수보다 4분의 1만 들었다고 합니다. 즉, 그 4분의 3을 빼면서 화물을 더 늘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점이 발견됐습니다. 선수 부분에 밸러스트 탱크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만재 홀수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안전하다라는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선수 부분에 약 80톤가량의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넣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나쁜 행동이죠.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과속과 무리한 변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속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되겠지만 왜 무리한 변침을 시도했는가? 역시 정부 당국과 배경 측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5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희생자 가족의 마음에 2번의 비수를 꽂은
최악의 오보 상태입니다. 당초 해경은 안산 단원고 측 합동센터에서 전원 구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동무장소 쪽에서는, 합동관제센터 쪽에서는 해경 측으로부터 전원 구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오보를 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든 우리가 모두 지켜봤듯이 누군가는 전원 구조됐다라고 오보를 냈습니다. 정말 전 세계 역사상 통틀어서 정말 최악의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원지와 발원지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오보가 나지 않았더라면 안도감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도감을 가졌을 그 찰나에 조금 더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오보 때문에 구조 작업이 엄청나게 지연이 됐고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없었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원지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입니다. VHF, 즉 무선통신망이죠. 왜 채널 16번을 꺼두었나? 라는 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 16번에 고정을 해두고 위기 상황 시에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일단 다른 항해사의 증언으로 16번에서 구조 요청을 할 시에 해수부도 알 수 있고 다른 유관기관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까 16번을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단 그 핑계를 받아들이더라도 왜 16번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캐 물어내야 할 것입니다. 선박이 침몰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침몰 상황이 정확하게 드러났는데도 왜 16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5분간의 해경이 구조하는 동영상. 그 동영상을 언론과 피해자 가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참사 발생 12일째 만에 그 152분가량의 동영상을 해경 측이 공개했었죠. 왜 12일 동안 공개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당당했다면 그동안 감출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12일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그 구조 과정이 진행됐고 해경 초동 조처가 어떻게 부족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2일 동안 지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됐을 때 어땠습니까? 해경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했습니다. 해경 특공대는 대기만 하고 있었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려고 했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지는 못할 망정, 어쩌면 그들이 영원히 바닷속으로 잠드는 것을 방치했다라는 비판마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해경은 어떤 초동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감춰왔는지 명명백백하게 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탑승객 숫자입니다. 미리 밝혀드렸듯이 세월호의 총 탑승객 수는 47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921명을 태울 수 있다라고 발표한 만큼 이 476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지만 35명의, 즉 남아있다고 정부 측이 발표한 35구의 시신이 모두 수습하고 난 뒤에도 자신의 아들,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실종자 가족들이 발생할 경우 더욱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딘과 청해진 해운, 그리고 해경의 이 삼각 트라이앵글 알 수 없는 의혹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한 것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에 해경이 청해진 해운 측에 연락을 해서 언딘이란 회사와 계약을 하라 라고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은 정당한 계약이 아니다 라고 해운조합이 밝히고 그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운조합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 보험금의 금액은,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해운조합에서 언딘으로 넘어갈 뻔한 그 금액은 무려 102억 원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고스란히 인양이란 보험금이라는 명목으로 언딘이란 업체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해경은 어떤 이유로 언딘을 소개했고 어떤 이유로 언딘이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우리도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비판의 눈초리로 끊임없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유류품이 현재 시신과 함께 수습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귀중품이 비닐팩이나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학생들은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휴대폰 안에 마지막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상황이 전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그 휴대폰을 복원시키고 가족들께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휴대폰 속에 또 다른 실수나 실패가 있었다면 반드시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하면서 민간 잠수사 한 명이 수색 작업 도중 사망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오후에 또 밝혀졌습니다. 그 해경과 언딘이 있었던 그 바지선에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할 의료진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민간 다이버들이 잠수병을 호소하면서 무리한 수색 작업에 동원이 됐었는데 만약의 사태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어쩌면 그가 우리 곁을 떠날 때까지 결국 또 한 번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민간 다이버들 또는 잠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경당국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떠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배정을 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초기, 즉 다시 말하면 지난주쯤이었죠. SSU 전우회 소속, UDT 전우회 소속, 그리고 민간 다이버들이 현재 이곳으로 와서 자원봉사를 신청했는데 언딘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능력이 없다,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대거 투입을 시켰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졌고 돌려보낸 다이버들은 어떤 검증을 거치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한 그분, 해경이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는지, 그분의 안전을 정말 생각을 했는지도 따져 물어봐야 한답니다. 언디는 본인과 계약하지 않았지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라는 이상한 답변을 내놓았고, 해경은 동원령을 내려서 언딘 측에 배정했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역시나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나서서 내 잘못이다,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현시각 8시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탈출자 174명, 실종자 35명, 희생자 267명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광주 횃불 집회가 8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미시 USA 소속, 그리고 주최로 미주 50개의 주에서 동시에 촛불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석가탄신일이죠. 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곳 하늘에 올라간 연등을 보셨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다룬 책이죠. 시다르타라는 책을 보면 부처가 어떻게 고행의 길을 걷게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인도의 최고의 계급이었던 왕족이었던 브라만 계급의 부처는 스스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고행의 길로 떠났습니다. 특권을 버린 셈이죠. 지금 해피야, 관피야 등등 뭐만 유착이 되어 있으면 피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피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언론이나 정부는 피아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시다르타는 마지막에 지식은 전해줄 수 있어도 지혜는 전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다라는 지식보다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부터 바뀌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고 다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